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개관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집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지난 7월 7일에는 문화공보부에서 5.18 항쟁 직후 발행되었던 간행물 누구를 위한 혼란인가와 고 최병호 선생의 5.18 미공개 필름 137것 등 소중한 기록물들을 최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는 이처럼 소중한 기록물들이 매해 시민들에 의해 기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의 수집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물 수집의 기준 및 활용 방안 5.18 기록물 홍보 학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5.18 43주년인데요. 4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5.18 기록물과 수집 활용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학술 포럼을 하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물의 수집, 원칙, 절차, 관리, 활용, 또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소중히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학술 대회가 뜻깊은 자리가 되고 앞으로 기록관이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학술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5월 9일 날 올해 이 기록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기록관의 뭐 수집이면은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한다라면 거기에 맞춰 뭔가 있어야 될 건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너무 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내 개인도 공부도 좀 하고 또 우리 기록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귀담아 들을 건 듣고 또 토론할 건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자료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좀 일반적인 절차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제가 처음에는 받았는데요. 제가 이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뭐 그런 거는 제가 20년 동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5.18 기록관에 지금 봉착한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정보부가 광주 5.18에 대해서 시시각각 하루에도 몇 번씩 정보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정보 보고서는 온갖 갖가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리포트도 있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리포트도 있습니다. 근데 정보 부처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부터 굉장히 고위 소스로부터 나온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정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구자가 신뢰도가 낮은 문서를 보고 야, 미국 정보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이 문서가 누가 생산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생산했고 어떤 문서 속에 이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있느냐는 그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쪼가리에 적힌 타이핑된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전후의 맥락을 보면서 이 정보가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판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판정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에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이것만 봐라고 하면서 한 장, 두 장짜리를 딱 내미는 거는 저는 아카이브즈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오히려 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카이브제라면
문서를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한두 장 뿌려주고 이거를 맛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 문서의 전후 맥락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된다. 그걸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할 거고 아마 하겠죠. 하시겠죠. 뭐 할 텐데 근데 그 구축할 때 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료를 목록 구축한 시스템하고 온라인 아카이브를 별도로 구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별도로 구축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운영과 관리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낳게 돼요. 제가 재작년 해가지고 민주화기념사업회 그 시스템 다른 것 때문에 그 사업 업무에 대해서 좀 컨설팅 비슷하게 해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이런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픈 아카이브하고 내부의 사료 관리 시스템하고 별도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DB를 이중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중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기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DB 연동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연동시켜서 내부에서 사료를 고치면 온라인 것도 같이 고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료 메타데이터는 별도로 보관되거든요. 보통 이제 온라인 아카이브를 그것만 구축되면 그게 날아가 버리면 이거 다시 찾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축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아마 발제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카이브에서 최고 활용 수준은 컬렉션, 컨텐츠 구축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그 5.18 그 기록관에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그 연구자용과 대중용이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컬렉션의 콘텐츠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이 정도인데 그리고 몇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거기는 해제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통합 서비스가 한꺼번에 되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기 때문에 게다가 광주광역시를 통해 가지고 뭐 한꺼번에 API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매우 쉽기 때문에 통합 DB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 이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통합 포털 사이트의 기능이 들어와야 되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 각각의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검색된 그 검색 결과에서 플레이가 돼서 사진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러 가기 전에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집의 원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네스코는 기록관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기록관은 하나의 중요한 미디어라고 보고 있어요. 기록관 자체가 언론사와 같은 미디어예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접근하거나 찾을 수 있는 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관 자체가 세계 시민 교육이랑 MIL이라고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공문서에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기록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DB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정신 철학을 검색 기능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네스코라든지 이러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5.18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나 그 가짜 뉴스로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광주 시민으로서.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5.18과 관련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됐고 어떻게 시민들이 믿었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공 재구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먼저 5.18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18 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 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 세계 여러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많은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5.18과 관련한 다양한 출처의 기록물을 갖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록물도 갖고 있고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도 갖고 있고 여러 이제 출처의 기록물들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이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기록물이 어떤 기록물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접근점이 없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5.18 기록물은 뭘까? 내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지라는 것을 어떤 정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아카이브에서 가장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가장 쉬운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록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5.18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만 그러니까 이용 신청서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로 그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면 그 담당자가 그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회신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정보 서비스죠. 기록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철저하게 이제 기록을 접하는 과정 자체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5.18 기록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참여마당이 있는데요. 그 참여마당에 있는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자료실이니까 5.18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18 기록관,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 또 기록 정보 서비스로 따로 이제 뭐 이용자를 위한 열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5.18과 관련한 기록들도 일부 업로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수집한 기록이나 또 1980년대 당시의 음성 기록 이런 것들이 또 자료실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5.18과 관련한 기억이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5.18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모아져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5.18과 관련한 모든 상징성이 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18 기록관이 과연 진짜 이 과거를 잘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가 5.18과 관련한 그 자체 그 사건을 잘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그 기억들을 잘 재현하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홍보관이 아닌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기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5.18 기록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갖고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를 나름 그 내부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기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아키비스트 이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분의 역량이 제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기록관에서 갖고 있는 기록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컬렉션이 갖고 있는 내용, 의미라던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현 세대와 이제 다음 세대에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키비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기록 연구사나 이제 학예 연구사 분들이 이런 기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5.18 기록관에서 갖고 있는 기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상당히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언급 한마디로 이게 엉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 기간에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 내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개편 기간이 아니어도 부족한 건 역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록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금 3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0월경에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 그 학술 포럼이 열렸으면은 칭찬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건데, 지금 가장 엉망일 때 제가 이거 기어이 좀 하자, 내가 궁금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5.18 기록관에 대한 게시판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원래 보고 자료밖에 없어요. 학술연구팀과 아마 시설관리 쪽 그 두 부분이 정리된 한두 장짜리 원래 발표자 그 보고 자료밖에 없어서, 그건 아마 관장님이 시청에 가서 원래 회의하실 때 보고하는 자료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는 기록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반만 있으면 이제 기록관 설립 10주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뭘 했느냐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분명히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럼 기록관 직원 하나하나가 우리 기록관은 뭐 하는 조직이고 무엇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동일하게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지금 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료에 대한 사료 뭐 수집에서부터 DB 구축, 활용, 이것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그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진상 규명 과정에서 5.18 기록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역할 못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욕을 먹으셔야 되는 거고,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 그러면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5.18 기록관 또 욕한 것입니다만은, 5.18 기록관은 과거 그 자체를 구성하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집단 기억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곡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당시 자료는, 물론 현재로서 어떤 사람처럼 왜곡된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 대응이라고 해서 우리 차종 실장님이 지금 재단에 그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기록관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 보면 왜곡이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어떻게 이게 진실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 일반 SNS 검색해갖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다 못 보고 한두 개만 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도 하지만 기록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5.18이 뭐냐라는 걸 알리는 것은 우리가 전시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더 풍부하게 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논문은 어떤 사람이 이거 왜곡된 자료로 논문 써버렸네, 그래 박사학위 받았네, 비판해야죠. 연구자 같으면. 저는 연구자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못하지만 그러려면 자료를 제공해줘야죠. 스캔 자료로서는 오늘날 안 됩니다. 말하면 지금 바로바로 타이핑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쭉 좋은 자료는 스캔하면 다 글로 정리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타이핑을 해서라도 저는 워딩 작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위성이죠. 이것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자, 광주 광역에 있어서 예산을 줘가지고 매년 행사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재단에서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기록관 수집하는지 몰라요. 역사는 항상 현재도 역사입니다. 5.18은 10일간의 민중의 저항입니다. 이후에 지금 43년이 계속 민주화 운동이에요. 아직 완벽한 민주화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이 생산이 됐죠.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냐. 지금 돈 주는데, 제가 지금 현재 뭐 잠깐 도와주는 일에 돈 300만 원 주면 계획서 내고 사진 자료 파일까지 다 내려갑니다. 출력돼서 내고 봉투에 담아서 내시오, USB에 담아가지고 파일 내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동 도서관,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5.18을 설명하기 위한 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3층에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되어 있는데, 기록관 만들 때 그 중에서 그때는 300 몇십 건이었어요. 2011년까지. 그래서 인권 기록물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인권 기록물을 간략하게 거기서 복본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3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왜 했냐? 대부분 국가기관이에요. 그쪽이. 우리 5.18도 그 기록관도 있고 뭐 전시관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우리 5.18도 조그맣게 하나 부스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래야 너희 기관에 온 사람도 우리 5.18을 좀 볼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했죠. 근데 그게 한 번을 회의하고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한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저는 밥차. 그래서 전국에를 다니고 또 해외에도 다니고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기관들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거죠. 우리 예산만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제가 처음에 생각해봤던 것들이다. 그럼 전시관 여기 왜 만들었냐? 지금 광주에 전시관 많습니다. 망월동 가면 있죠. 여기 있죠. 이전에 상무대 영창 있는데 거기 있죠. 지금 이제 또 여기 245 있죠. 지금 도청 한다 그러죠. 245와 도청과 여기는 근접돼 있습니다. 도청에 그거 한다고 할 때 황지우 선생님께 제가 말씀, 거기 하면 그럼 우리가 자료 다 줄 테니까 상의합시다 하는데 요청을 안 해요. 그리고 내용이 엉망이니까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갈 것인가. 전시는 그냥 그 부차적인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 여러 것들을. 그러나 한 것은 기록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보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으로 기증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이걸 지금 제가 그 상정해 놓은 조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했는데 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정말 꼭 이걸 기증을 받아야 될 건데 그분이 아주 조그만 조건이라도 걸면은 이게 우리 조례상 안 맞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지 않는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기록물 홍보 학술 포럼 오늘 장시간 동안 했는데요. 아마 저는 뭐 다 여러 말씀들 다 새겨드릴 내용인데 그 양금식 선생님께서 그 자료집에는 써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조직의 수준은 구성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문 기록 연구사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 포함해서 연구직이 4명, 5명? 저희 구성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마 좀 기록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세현 선생님께서 또 연구 기능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제 논문들 아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또 분석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일단 그 우리 역량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기록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록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